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특징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까지, 어제까지의 모습은 2, 3일간 바이오 대형주, 코스닥에서 좀 굵직굵직한 바이오들 있죠.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신라젠, 메디톡스, 제넥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펀드를 구성하거나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끌어올렸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의 자금이 좀 집중됐던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재미없는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서 그냥 야금 살금살금 그냥 움직임 없이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런 2, 3일을 보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늘 잠잠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0.5% 빠진 상태 가만히 있었고, HLB도 보합이고요. 신라젠도 1.2% 정도 빠진 상태. 그 다음에 오늘 메지온만 조금 5% 올랐고, 헬릭스메스도 5%좀 올랐고, 두 종목 말고는 뭐 크게 거래도 많이 안 실렸고, 올라가지도 않는 뭐 그런 모습으로 하루 종일 코스닥은 횡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횡보 상태를 보였으나 떨어진 것은 아니고, 떨어지진 않았고, 반면에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했으나 개인들은 또 계속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수급 구조를 보일 때는 하루 종일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수가 오늘 하루 종일 개인들이 이렇게 코스닥에서 1,000억을 하루 종일 사들였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지수가 하루 종일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왔다 갔다만 했어요. 횡보. 전체적으로 횡보에 지저분하지만 횡보입니다. 그렇죠? 크게 상당히 움직임 폭이 컸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지수가 거의 일자예요. 일자. 이게 괜히 좀 오버스럽게 나온 건데, 이 모습이면서 그 최근에 개인들이 사들일 때도 신용잔고가 늘지도 않아요. 거의 뭐 조금만 움직이지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시장 올라오는 폭에 비해서. 즉 개인들이 많이 샀어도 누군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주가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즉 한 번 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한번 끌어올릴 때 개인들은 다시 매도 물량을 크게 큼직큼직하게 낼 준비가 되어 간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 양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은 이제 수급 자금들이 메이저 자금들이 어디에 집중됐나요? 완벽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형주 쪽으로는 그 두 종목에 집중이 됐어요. 물론 일부에 이제 거래대금 실리는 개별주들은 있지만, 정치 쪽하고 국일제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그거를 다 능가하는 삼성전자가 8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처. 삼성전자가 1,800만 주 정도가 나온 거예요. 1,780만 주. 엄청난 겁니다. 최근에는 일단 최근 들어서는 최고 거래량이고, 이날도 뭐 많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최고 거래량이 나왔고, 요때 5월달 이후로는 이제 최고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이슈가 있을 때 말고 역대급 거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3, 4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이죠. 근데 그게 크게 올라가면서 생긴 거래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판결로 인해서 한 2, 3일, 이틀 동안 이렇게 강하게 내려왔고, 여기 한 4일 정도의 이제 하락 파동을 주고 나서 그걸 다 커버하는 움직임. 뭐 거의 뭐 이 박스를 뭐 다 그냥 넘어가는 파동에 힘이 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어요. SK하이닉스도 완전히 돌파가 나왔죠. 완전히 돌파가 나왔죠. 그렇죠? 상단부를 완전히 이 박스를 다 돌파해 버렸어요. 이 장기간의 매물 박스를 싹 다 돌파를 해버리는 하루였고, 거래도 충분히 나왔고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반도체 경기를 이제 말씀드렸죠. 1월달, 올해 1월달, 1월 초에 이제 가장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그
한 8개월간의 박스를 완벽하게 지금 돌파를 해버린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루예요, 반도체 쪽에서. 어제까지는 바이오 대형주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 셀트리온 같은 거. 셀트리온 굉장히 어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직은 뭐 멀었지만, 뭐 SK하이닉스 같은 흐름에 비해서 멀었지만, 어쨌든 어제는 바이오 대형주, 오늘은 IT 대형주가 정말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얘는 지금 바쁘게 이제 코스피 지수를 올리기 위한 흐름인 거죠.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은 옵션물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어디까지 올려놨나. 오늘은 200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정도의 돈을 좀 썼네요. 개인들과 같이 썼네요, 오늘은. 어쨌든 오늘 2000포인트를 넘어섰단 말이죠, 코스피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2000에서 2050포인트 라인, 2030에서 2050포인트 라인을 향해서 바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디플레이션 공포든 뭐든 악재가 나오든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아직 굉장히 위험이 아직 끝나진 않은 상태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이에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고, 사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뭔가 어떤 아쉬운 쪽은 지금 트럼프가 될 겁니다. 점점. 트럼프는 이제 어쨌든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 지지율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빨리 협상을 제대로 잘 해가지고 이걸 뭔가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빨리 올려야 되는 그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얼마나 협조를 해주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를 많이 하는 겁니다. 뭐 공격했다가 협상으로 나간다고 했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꾸만 시간에 쫓기는 쪽은 트럼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중국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편안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애가 타는 쪽은 트럼프 쪽이 될 거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 둘 간의 문제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와도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 예상된 일, 반영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뭐 그런 거 나왔지만 옵션물 상방에 해놓고 그냥 코스피 바쁘게 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 하락을 예상하고 엊그제 하락을 예상했지만, 아니요, 옵션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치만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사실 그 소형주 장세에 나올 때보다는 뭐 패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같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걸 통해서 반도체 경기에 또 어떤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도 또 느껴지게 되는 하루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하다가 이제 잠깐 샜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요때 반도체가 최저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좀 한 8, 9개월 지난 거죠. 그래서 주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행한다라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최저점을 가는 분위기를 찍고 나서,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최저점을 찍는다. 6개월에서 1년 뒤에 반도체 경기는 정말 급저를 찍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최저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이죠. 그렇죠?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가장 곤란하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 달 전의 경제 상황보다, 2달 전의 경제 상황보다, 그리고 6개월 전의 경제 상황보다 지금이 최악이란 말이에요. 모든 지표들이. 그렇죠? 무슨 세금은 거둘 대로 다 걷는데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상당히 줄어든 사람들, 자영업은 폐업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예요. 그렇죠? 직장을 잃어가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 공공 일자리로 임시적으로 채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극심하다고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6개월에서 1년 전쯤에 모든 주식이 최저점을 찍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반도체는 1월달에 최저점을 찍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10월 말에 찍었죠. 작년 10월 말에.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을 선행한다고 봤을 때 지금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더 저점을 찍어낸 거예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돌파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반도체 경기도 살아날 기미가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6개월 뒤, 1년 뒤에는 그래도 지금보단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이 자금을 통해서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먼저 자금을 빨아들여서 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어제까지는 코스닥에서 오늘은 코스피에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급이 나왔고, 코스피는 거의 뭐 개인들만 3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개인들이 2,835억을 팔았네요. 많이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봐도 뻔하겠네요. SK하이닉스 개인들이 대거 팔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보시면 그렇죠. 어이구 많이 팔았네. 개인들이 125만 주 팔았네요. SK하이닉스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최고점에 팔았을까요? 이거? 야, 개인들 지금 오늘 120만 주 팔았는데, 야, 아싸, 나 최고점에서 팔았어. 이게 최고점일까요, 과연? 여기서 외국인 기관들이 빨아들였는데 여기서부터 스타트 거는 거 아니에요? 돌파 나왔으니까. 바로는 막 쭉쭉 뻗어나가지 않겠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떤 흐름들 만들겠죠. 조정을 거치고 가든 어쨌든 스타트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볼까요? 개인들이 434만 주를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네요. 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팔았네요. 그쵸? 다 보이시죠? 생각보다 더 많이 팔았네요. 제가 기대했던 생각보다 한 200만 주 정도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400만 주대를 팔았고, 삼성전자의 위치상 여기서 개인들이 다 팔아버렸으면은 여기보다는 적어도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 물론 삼성전자의 움직임 폭은 SK하이닉스보다 많이 적지만 적어도 뭐 요 구간에서 한번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니면 이번에 돌파를 시도한다든가, 지난번에 밀렸던 자리, 계속 밀려왔던 자리거든요. 여기가 한동안 실패했던 자리거든요. 요번 파동에 한번 돌파하면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모습을. 어쨌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 즉 대형주들 이번 주 동안 내내 월화수목 해가지고 잘 올라오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소형주한테는 이제 앞으로 긍정적이 될 수 있고요. 또 특히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로 내려온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이제 결정적인 요인은 코스닥 대형주가 멈춘 것도 있고, 코스피 대형주가 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중소형주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종목군이 정말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개별주, 그러니까 많은 섹터가 움직인 건 아니지만 정치 테마주, 총선 관련한 테마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홍정욱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유시민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크진 않지만 황교안 쪽 테마주도 많이 적당히 움직였고요. 눈에 그렇게 띄지는 않았어요. 뭐 조국 쪽도 움직이긴 했지만 막판에 다 쏟아졌고, 조국 쪽은 최근에 이제 임명 기대감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왔는데 더 논란이 있을 때 많이 떨어지다가 어제 오늘 엊그제까지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답이 정해진 흐름입니다. 어차피 결과는 뻔해요. 이제 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말은 임명이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내려오는 건 끝나는 건데,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커트라인이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뭐 이거는 이제 거의 뭐 미래가 이제 거의 뭐 보이는 종목이니까 이거 말고 앞으로 관심을 보여야 될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오늘 많이 주목받은 하루였어요. 뭐 이제 기대감을 다들 가질 수 있는 홍정욱주를 이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명 한 명씩 다 이제 움직일 겁니다. 사실 정치적 기대감은 없지만, 사실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9월 달에 복귀를 하는, 귀국을 하는 안철수 쪽도 한 번쯤은 수급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엮여졌던 많은 종목들이 한 번쯤은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올 때.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타점을 봐가면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주만 움직이느냐? 아니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돌면 테마가 순환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테마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예, 내일은 예, 내일 모레는 예, 그 다음날은 뭐 이렇게 하루하루 수급이 순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주목을 받았던 섹터, 예를 들어 뭐 수소차나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오늘 보안 테마들을 좀 움직이긴 했고, 그 다음에 또 대북주, 핵심적인 건 대북주죠. 대북주들이 뭐 중소형주들을 뭐 대거 갖고 있기 때문에 100종목이 넘잖아요. 그래서 대북주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소형주를 이끄는 그런 테마주들이 순환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정치 테마주가 움직였던 거, 그것 때문에 요게 수급이 한번 돌겠구나, 중소형주로 한번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합니다. 이러다가 뭐 중간중간에 뭐 스펙이나 우선주도 한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시기가 되면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니까. 하여튼 오늘은 딱 이 두 가지인데,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가 수급이 붙던 날에서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를 붙었다.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순환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자리를 잡고 나면 중소형주로 올 텐데, 중소형주에서 오늘 오는 신호가 정치 테마주가 오늘 굉장히 극성을 부렸다라는 거. 이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매매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중소형주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한 번씩 툭 튀고 올라오는, 바닥에 깔린 중소형주들도 거래가 평소에 실리지 않던 것들도 한 방씩 치고 달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더 많이 올 거다. 물론 지금 하루하루 그런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조금 더 많아져야 내가 갖고 있는 거나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확률이 많아지겠죠. 어쨌든 주식은 확률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 5%라도 확률이 높아지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할 만한 게, 뭐 대량 거래 터지는 음봉은 항상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건 기본이죠. 오늘 현성바이탈이 이제 뭐 1차적으로 뭐 끝났다고 오해는 아니다, 끝났다고 볼 수도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얘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내일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뭐 올라오기도 해요, 간혹. 근데 확률은 좀 낮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량 거래 음봉은, 장대 음봉은 항상 피한다는 생각을 갖고 두 가지를 피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까지 볼까요? 일단은 좀 확인할 수 있으면은 어떤 대표이사의 흐름, 대표이사의 모습, 대표이사의 뭐 지금 뭐 그동안에 걸어온 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뭐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서 그래야 좀 사고 날 확률이 좀 적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제 거래 정지됐던 게 있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붙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시노펙스가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뭐 그게 뭐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좀 관련이 없을 수는 있어도 항상 조심하는 또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점을 형성한, 고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위치에서 어떤 대주주 이탈이 나왔을 때, 대주주 매도가 나왔고 임원의 매도가 나왔을 때는 피하는 게 일단 현명합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피하는, 당연히 설거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공시가 갑자기 나왔으면 누군가는 팔기 위해서 한 번 더 끌어올려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JC케미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힘은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미처 그 공시를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팔고 나오려고 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원칙상 피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점에서 치사하게 자기들끼리 팔고 나간 거기 때문에, 임원들이. 그게 뭐 개인 사정으로 그냥 현금 확보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연습, 피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실례로 예전에 우리기술투자가 그랬던 거죠. 우리기술투자가 정말 비트코인으로 잘 나갔을 때
여기서 고점에서 사장인가 부사장인가 같은 다 팔고 매도 공시를 냈잖아요. 차익 100억은 남겼나? 100억 벌고 튀었어요. 이때 이렇게 동전에서 만원까지 7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오는 뭐 옛날에 7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온 종목들 꽤 덜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종목이 그때 딱 공시를 내고 튀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치면 나올까? 여기 나오네. 정만회 사장 지분 매도 100만 주 100억이 아니라 100만 주네. 잠깐만. 100만 주가 100억일 거예요. 100만 주 맞죠? 100만 주 만주가 1억이니까 뭐 100만 주가 100억이에요. 만 원이니까. 그쵸? 제가 100억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100만 주, 만 원짜리니까 1만 원.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를 무조건 저기서 이거 뭐야 사장 매도했어. 이거 100만 주 매도 전량 매도면은 무조건 다 튀어야 된다. 미련 갖지 말고 다 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던 거죠. 전량 매도야, 전량 매도 사장이. 여기서 가상화폐는 버블이다 라고 그냥 알고 그냥 다 튀어버린 거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저기를 정말 대박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갈 수 없다. 끝이다 이거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안 올 수도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고점에서 임원들이 터는 모습이 보인다, 공시화된다. 그냥 그거 안 하시면 되죠. 금방 그냥 그거 보자마자 나오면 되죠. 다른 걸로 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고 제가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미련을 크게 갖지 마시고. 그래서 JC케미칼 같은 거를 오늘 이게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임원이 그렇게 조금 줄이긴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전량 매도가 아니긴 해도 일단 줄였다는 것 자체로도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방금 이제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량. 최근에 옵토팩을 예로 들면 돼요. 옵토팩 하한가가 핫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일단 크게 작업을 두 차례나 발생하고 이거 이미 시세가 죽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보시면 적당한 위치에서 나온 거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제대로 해먹고 두 번째까지 해먹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 완벽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핫다를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근을 아예 할 생각을 마세요. 일단 그건 기본으로 갖고 가시고. 왜냐면은 요게 핫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았어요. 핫다는 종목이 아니에요. 핫다를 하려면은 예상치 못한 갑자기 뭔가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다 해먹고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요 세 가지 정도는 일단 주의를 조금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 금요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월화수만 하나요? 월화수만 하고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죠. 이제 거래일은 4거래일 정도 남았네요. 추석 연휴까지. 거기서 이제 좀 정돈할 수 있는 거, 약간 현금화를 10% 이상, 1-20%라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생기면 현금화를 좀 하고 추석 연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옵션 만기일 때까지 무난하다면 사실 뭐 그냥 뭐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워낙 시장이 뭐 저점이었던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추석 전후에 뭘 이렇게 빼야지. 옛날에는 그랬던 적이 많아요. 옛날에 시장이 뭐 평범하거나 약간 고점에서 놀 때는 뭐 명절 앞두고 좀 현금화를 하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이치에서는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시간은 흘러 정상 파동을 다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요 흐름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방금 제가 이제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위치는 제가 볼 때 코스닥 기준으로 최순실하고 그 트럼프가 예상치 못하게 당선되던 그 힐러리를 이기고 당선되던 그 시절에 있는 뭐 이런 위치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더 나아가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많이 폭락 주저앉았던 이런 위치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 하여튼 이런 구간이다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들이 다 이제 PBR이 0.8배 이하인 구간들이에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한 국가가 나오는 성장률에 따른 선이고, 이 구간이 PBR 저평가 구간이다. 장부가치 모든 종목이 상장 폐지를 당장 시키고 가치만큼 돈으로 바꿔준다고 했을 때
그 주가랑 바꿔준다고 했을 때 그 회사 가치들 모아놓은 것보다 증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구간이 뭐 요 구간일 수도 있고 요 구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구간을 봐도 사실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 억지로 뭔가를 털고 아유 현금 확보해야 해서 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흘러가는 대로 이건 가능하겠네 그러면 하자, 올라오네 이건 되겠다 이렇게 싶은 거 하자, 이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다 올라오고 튀어 올라가는 거 생깁니다. 단기적으로 단기 종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러프합니다. 되게 굉장히 거칠어요. 흐름이 거칠 거예요. 급등 나오는 거 급락도 많이 나오고 할 겁니다. 왜? 많이 흔들었고 많이 떨어졌던 장세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종목들 많아요. 개인들 떨구고 가야 되는 게 많아요. 앞으로 올라갈 길이 큰데 개인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싶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100억을 써서 이 종목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물론 모든 게 이런 자금의 한쪽에 어떤 세력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만 그런 거고 그냥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시장 논리도 대형 자금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려야 되는 건 맞잖아요. 누군가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합치거나 어쨌든 그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일면식도 없는 많은 불특정 다수를 다 데리고 수익을 내줄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도 안 하겠죠. 입장을 바꿔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더 많이 흔들어요. 또 최고점을 찍을 때도 많이 흔듭니다. 왜? 이제부터 다 개인들한테 넘기고 이제부터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판을 깔아줘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에 알맞게 많이 흔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랑 좀 다른 차원인 거죠.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유도를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앞으로 올라갈 전망이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시장은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을 최대한 안 붙이고 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칠어요. 종목들이 러프하게 버셔야 될 거예요. 뭐 급등주 10% 오르락 내리락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 접근 필수로 하시고 10개 살 거 3개, 3개, 4개 나눠서 사시는 연습 단계적으로 10개를 한 방에 신용 떠서 20개 사면은 항상 흔들립니다. 내 심리가 약해져요. 심리를 지금 약하게 만들면 안 되는 시장이긴 해요. 뭐 굉장히 거친 종목을 하더라도 분할해서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그래야 급락해도 급등을 볼 때 뭔가 내가 먹고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그런 어쨌든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씩 해보는 거는 뭐든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거친 종목도 지금 뭐 이제 조국 끝나는 이런 완전히 끝날 것 같은, 아까 전에 제가 조심하라고 한 그 세 종류 정도 말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든 붙어볼 수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좀 거칠기 때문에 다음을 생각해서 내 계좌를 지켜나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올라간다고 사지 내려간다고 사지는 않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샀지만 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다음을 대비해서 다음을 대응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 걸 또 한 번 더 산다든가 아니면은 자르고 다른 종목을 들어간다든가 전략대로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내가 너무 그런 거는 잘 못하겠다, 너무 나는 그런 거 싫고 너무 겁이 난다, 그러면 아예 접근 자체를 처음엔 보류하세요. 2차, 3차 혹은 참아서 이거면 되겠다 싶을 때 들어가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각자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나는 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괄적으로 하실 수는 없어요. 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많은 분들의 중간에 서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정말 1부터 100까지 많은 분들의 다양한 분들을 모두 다 같은 신호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물론 또 우리가 또 단체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도 있잖아요. 저는 하게 되면 약 30억에서 50억 정도를 운용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가창 같은 것들을 볼 때. 혼자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들어갔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입니다.
그거까지도 염두를 해두시고 우리 때문에 물량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수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대처할 때 대처하는 것 다 같이 좀 따라와 주시고 내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좀 기다려 보시고 그냥 아예 그런 것들은 취사 선택을 하세요. 전체적인 심리를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자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우린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거까지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다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나중에 대선주들까지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대선주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자, 오늘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